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오전 트랩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냐면은 기본 명령어들을 배우고 그 기본 명령어들과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OD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끝부분에는 좀 이렇게 휘리고 넘어가면서 싱글 일트 PD를 싱글 파라볼릭 PD를 풀고 1차원 싱글 파라볼릭 PD를 풀고 마쳤는데요. 그때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지정할 에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만 짚고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원 공간 도메인을 갖는 파라볼릭 PD를 풀 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지정하는 문제가 뭐 어렵진 않지만 좀 그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내장 함수를 요구하는 형식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는 F는 파라볼릭 PD에 나오는 그 플럭스 펑션이고요. 그러니까 이 플럭스 펑션 F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이퀘이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꼴은 어떤 플럭스 펑션에 어떤 함수 곱하기, 함수를 곱하고 그다음 나머지 함 이렇게 쓰자는 거죠. 바운더리 펑션을. 그러면 디리시레 컨디션, 그 라이트 엔드 포인트에서의 디리시레 컨디션 그 값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변이 0이 돼야 되므로 2를 좌석으로 넘기고 나서 보니까 플러스 텀이 없죠. 그래서 0을 곱하고 0 곱하기 F 이런 걸로 쓰면 이제 이게 P 파트가 되고요. 0이 Q 파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X가 라이트 엔드 포인트에서 값에서 만족이 돼야 하므로 이제 이 P가 그 X는 라이트 엔드 포인트에서 값이다 라는 뜻으로 P가 PR이 되고 U가 또 UR이 됩니다. 여기 XR로 바뀌니까.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어서 주게 되는 거죠. PR은 UR 빼기 1이고 PR은 0이다. 이런 패턴으로 앞으로도 계속 주게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2차원에 관해서까지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요. 문제가 조금씩 복잡해지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같으니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을 어떻게 풀겠느냐? 우리가 OD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 오더 OD 시스템을, 그러니까 하이 오더 OD를 풀 때 그것을 퍼스트 오더 OD들의 시스템으로 바꿨죠.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생긴 난리니어 시스템으로 파라볼릭 PD를 생각을 해보죠. 여기 디퓨전 텀이 있고요. U1, U2에 대한 식이 있고 디퓨전 텀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플된 난리니어 항이 있습니다. 수리생물 같은 데서 나오는 전형적인 시스템 PD죠. 여기 너무 두 개 같은 트리뷰 하니까 2로 고친 거고요. 그러면 그 매트랩 함수에서 요구하는 폼은 전에 썼던 거랑 똑같죠. 똑같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이 폼을 이해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U가 벡터가 되는 거죠. 컬럼 벡터가 돼서 이 U를 컬럼 벡터 U1과 U2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꼴로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두 개 시스템이니까 U1과 U2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좌변은 U1과 U2인데 각각의 개수는 1이니까 지금 여기 점 곱하기는 그 매트랩에서 나오는 언어였죠. 각각의 엔트리끼리 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각 개수가 1이다 라는 뜻이고요. 네, 여기는 M은 우리가 신경 안 쓴다고 했고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기하는 건, 이 얘기하는 것은 맨 마지막은 그 파선 데리프트가 있고 그럼 맵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F가 XTUUX인데 이제 U가 벡터가 되니까 플럭스 항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럭스 항은 벡터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UX에 대한 항이 되겠죠. UX는 U1의 파셜 데리프티브, 그 다음에 U2의 파셜 데리프티브로 이루어져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퓨전 항을 이와 같은 이제 플럭스 항의 미분으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리니어 항을 그냥 이제 하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폼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 U를 벡터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플럭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난리니어 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럭스는 다시 그
UX를, 그러니까 userv x를 명시적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userv x의 뒷부분이죠. 그래서 앞부분의 개수를 뺐쓰고 뒷부분의 userv x를 명시적으로 뺐었습니다. 그러면 그 매트릭을 코딩을 할 때는 1을 써주고, 그 다음에 2를 곱하기 이 뒷부분 userv x를 뭐 dudx라고 쓸 건데요. dudx를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난이뉴 항을 이제 적어주면 되죠. 난이뉴 이거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요. 이 코딩할 때는 u1이라는 것은 이제 u가 벡터니까 u1은 u의 첫 번째 컴포넌트가 되겠죠. 그래서 u의 첫 번째 컴포넌트가 u1을 가리키는 거고, u2가 u 두 번째 컴포넌트를 가리키고, 그래서 그에 해당한 부분을 정확히 써준 겁니다. 계속 이와 같은 패턴이니까 앞으로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네, 그래서 코딩을 그와 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파라볼릭 시스템을 방금 보신 것과 같이 그냥 코딩을 했죠. 그 지켜야 할 규칙만 뭐 기억해 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냥 레퍼런스 보면서 하시면 되고, 그냥 뭐가 중요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함수명은 중요하지 않고요. 함수명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가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이름도 중요한 건 아니죠. 그건 어디까지 이름이니까 본인이 지키기 나름인데, 각각의 그 몇 번째 요소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x고, 두 번째 건 타임이고, 세 번째 건 u고, 네 번째 건 u 편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받는 건 CFS, 주는 건, 아니, 우리가 줘야 될 건 CFS인 거죠. 그래서 CFS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시리얼을 풀어봤으니까, 이번에 노인한 바운더리 컨디션 조사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인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플럭스가 0이 되도록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럭스 유동이 없도록 정의를 해서, 그, 나가는 그, 플럭스가 유동이 없어서 그거를 이제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럭스가 0이다. 그러니까 F는 방금 전에 정의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0이다. 이런 조건을 예를 들면 레프트 엔드 포인트에서 줘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거를 이제 시스템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한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 형식이 이제 F 자체가 그냥 0이니까 그냥 트리비얼하게 1 곱하기 F 이퀄 0이다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개수 Q가 1, 2 매트릭스가 되고, PL은 이제 00 매트릭스가 되겠죠. 레프트 엔드 포인트에서 갑시다 이런 뜻으로 PL은 00, PL은 00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양 사이드에서 컨디션을 정할 수가 있겠죠. 0011, 001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양쪽에서 다 노이먼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게 될 셈입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렇게 딱 아까 같은 식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데이터를 줄 텐데요. 써놓지는 않았는데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은 if 연결문을 써가지고 x 좌표값이 0.4보다 크고 0.6보다 작으면 값을 0.1로 주라. 그러니까 u1과 u2 둘 다 이니셜 포인트를 0.1로 줘라. 이렇게 그냥 if문을 한번 써보려고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0.4에서 0.6까지 값이 있고 그 외에는 다 0이다.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푸는 게 이제 같은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메쉬 그리드를 일단 만들어주고요. 아무렇게나. 근데 문제의 풀 구간이 0부터 1까지 였고, 메쉬 그리드 수는 20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타임 그리드를 또 만듭니다. 이 타임 그리드는 솔버는 어차피 어댑티브하게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타임 스케일을, 그러니까 타임 스텝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 정확도에 맞춰가지고 조세를 푸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점을 이제 명시적으로 지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편한 거죠. 내가 메쉬 그리드를 메쉬를 너무 성기게 만들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네, 그죠? 그래서 네, 만들고, 이제 PDP 명령어를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ML 값을 처음에 넣고, ML 값은 무조건 0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함수 이름, 그 다음에 이니셜 펑션의 이름, 바운더리 펑션의 이름, 그리고 방금 만든 메쉬 그리드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느린 컴퓨터로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면 좀 이제 늦으면. 그러면 만드는 이유를 한번 보시죠.
공간 그리가 20개고 타임 그리가 10개인데 10, 22인 걸 봤을 때 앞에 게 시간이고 그 다음에 공간이고 그 다음이 솔루션이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 마지막 U2의 값을 마지막 시간에서 그리고 싶다 하면은 플롯 명령어를 일단 쓸 텐데요. 맥스 메시드를 그려주고 U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일 처음 타임이 마지막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은 이제 다 갖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U2니까 2로 고정을 딱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거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티피케이션, 이거 말도 안 되는 평준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래? 근데 옆에 스케일을 보시면 거의 없죠,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굉장히 얘가 자기가 잘한답시고 그 스케일을 굉장히 낮춰서 보여준 건데 사실 보면 거의 평평한 거죠. 네. 그걸 이제 사진을 해보겠습니다. 서피스 플롯을 해보면 X, T, 그리고 U에 대해서 서피스 플롯을 하는데 여기서는 U1과 U2가 있으니까 모든 물질을 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U1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내버려 두고 U1만 그려라. U1을 이제 타이어된 이모션을 그려다오 이러면 그려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니셜 데이터를 처음에 이니셜 데이터를 요 근방에서만 1이고요. 나머지는 0이라고 놨는데 그새 아주 금방 평준화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풀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문제가 복잡한 걸 끊는데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더 관심 있는 2차원 PD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차원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근데 불안하게도 2차원 문제가 1차원보다 더 어려운 건 자명하죠. 근데 매트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2차원 PD를 푸는 그 방법을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툴박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PD 툴박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PD 툴박스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면 라이센스 같은 걸 받아서 설치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일립틱과 그리고 파라볼릭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화성 이퀘이션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예제들이 너무 간단해서 시시하네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목적을 하는 거니까 더 어려운 문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고요. 우변이 X 제곱인 포화성 이퀘이션을 풀어볼게요. 그 공간 도메인은 렉탱글러 도메인이고 X가 0에서 2까지, Y가 0에서 1까지고요. 그 다음에 디리실레 바운드 펀션을 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매트랩이 이제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꼴에, 그러니까 다이버넌스 폼이죠. 다이버넌스 폼의 이퀘이션을 요구를 한다면은 우리 이제 경험상으로 금방 그럼 C는 1이 돼야 되겠고 A는 이제 한이 없으니까 U에 대한 한이 없으니까 0이고 그 다음에 F는 어떤 이런 종류의 소스통을 줘야 되겠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D 툴박스를 보실 차례인데요. PD 툴박스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커맨드 창에서 PD 툴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예쁜 이렇게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창 안에서 바운더리를 그리고 그러니까 도메인을 그리고 그 도메인에 바운더리 컨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메쉬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사각형 같은 걸 그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사각형을 그리는 것 같고 원 그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폴리곤을 그리는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각형 툴박스를 그려서 패턴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메인이 뭐가 생기죠? 이름이 R1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우고 정사각형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정사각형은 우클릭을 끌면 돼요. 우클릭을 이렇게 끌면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그럼 우리 목적은 특정한 포인트에 있는 렉탱글러를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거는 스퀘어니까 빼고 레프트 클릭을 해서 뭘 만들어요. 값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뭐가 나옵니다. 그렇죠? 레프트 버튼 미드 이걸 고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진 않고 이거는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이 경우에 뭐냐면 커맨드 박스 안에서 방금 보신 모든 도형들을 그려주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PD 렉트라는 명령어인데요. 여기서 x 최대 최소 최대, 그 다음에 y의 최소 최대를 쓰면 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더 편하죠. 이 경우에는. 근데 이제는 축이 마음에 들지가 않죠. 이 경우에는 축을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옵션에 엑시스 리미트에서 이제 축을 좀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0.5부터 1.5부터 1.5까지 축을 바꾸면 이제 예쁘게 사각형이 축에 다 들어왔고요. 그럼 이제는 뭘 하면 되느냐?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 선정하는 버튼 여기 떼졌는데 팟을 눌러두고 이게 그러니까 바운더리 이라는 뜻이고 뭐 바운더리 모드로 설정하시면 되고 일단 누르면 딱 바운더리 이렇게 나오죠. 바운더리 모양이. 그럼 여기서 각 선을 화살표들을 더블 클릭하면 디리시렌지 모임만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각각을 다 디리시렌 컨디션을 주면 되는데 디리시렌 컨디션 같은 경우는 HU 곱하기 HU 이퀄 R이니까 그냥 U 이퀄 0을 주려면 H는 0, 그러니까 디폴트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HU 이퀄 R이라는 형태로 주면 되는데요. 이건 이따 다시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다 똑같은 디리시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Shift 클릭을 통해서 모든 바운더리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Shift 클릭을 하면.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고 디폴트로 그냥 OK를 누르면 빨간색 화살표들로 DC 바운드 컨트롤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PDA 툴박스는 FEM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메쉬를 만들어줘요. 삼각형 버튼이 메쉬를 제너레이션 해줍니다. 메쉬를 만들어줘요. 메쉬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메쉬를 리파인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 더 많은 거 버튼을 누르면 메쉬를 리파인 시켜줍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냐?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옆에 이퀄 버튼이 있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PD를 일단 선택을 안 했죠? PD를 이제 선택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PD 스페시피케이션을 보시면은, 풀 수 있는 타입이 나와요. 일리프트 파워블 하이플 아이건 모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가운데에서 일리프트 파워블만 볼 거고요. 나머지도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적당한 파라미터만 주면요. 그러면, 여기서는, C는 1이고, 마이너스 라프라시아 U 이퀄 X제곱을 풀 거니까요. F를 바꿔줘야 되겠죠. F를 X제곱으로 풀 텐데, 이제 X를 벡터로 생각을 해서,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X가 벡터일 땐 점, 뭐 이런 거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이걸 누르면 돼요. 누르면, 열심히 해서 뭔가 딱 보여줬죠. 그러니까 컬러로 값을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줬는데 좀 심심하잖아요. 인간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플롯에 가서 플롯 파라미터를 고칠 수가 있어요.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칸투어 플롯이라든가 컬러 플롯만 하라는 거고 하이트 뭐 여러 가지 플롯인데 칸투어랑 하이트 플롯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하이트, 그러니까 3D 플롯을 해줬고요. 3D 플롯을 해줬고, 윗면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밑에 칸토가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칸토만 그려보자 이러면, 칸토들이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그래프들을 옵션을 이용해서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구한 이제 그 전체 셋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업한 이 자료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세이브 에즈를 이용해서 어떤 M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트랩이 지금까지 한 작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가지고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네, 제가 이제 이걸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럼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여기서 제가 이것을 pd2 example1이라는 파일로 저장해 놨기 때문에 스크립트 언어를, 그러니까 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시키는 방법 그대로 이제 이름을 쳐주면 방금 한 작업들을 반복해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부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은 한 가지 더 복잡한 그림들도 그릴 수가 있어요. PDT를 다시 쓰고요. 사각형과 뭐 서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이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복잡한 그림들을 막 그릴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기 보면 셀 포뮬러가 있잖아요. 이 셀 포뮬러가 각각의 이름을 다 더하고 있어요. 이거는 각각 영역을 다 더하는 걸 우리가 영역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 모듈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요소표까지 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이거를 셀 포뮬러를 이용해가지고 더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영역은 사실 이 사각형에서 이 2투를 뺀 거다. 그러면 2투 빼기 2투 이렇게. 그럼 영역이 이렇게 남게 됐죠. 그리고 뭐 이것에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건 교집합이다. 그러면 이 부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셀프를 이용해서 더 복잡한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별 필요 없겠지만 오케이.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M5를 정의를 해서 원하는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걸 알았는데, 사실 보시면 내가 뭘 할 때마다 자꾸 PD 툴박스가 떠가지고 하는 게 좀 성가실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PD 툴박스가 뜨지 않게 한 다음에 이걸 가리고 여기 없이 PD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근데 PD 툴박스가 이제 아무나 지금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PD 툴박스에서는 PD 도면을 그리고 그다음에 바운더리 컨트롤을 주는 역할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만 쓰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기하와 바운더리 컨트롤을 이용해서 문제를 따로 풀겠다, 스크립트 언어로. 이게 전략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보신 문제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또 한 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PD 툴박스가 뜨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마다 PD 툴박스가 이렇게 떠서 성가시게 하지 않게. 네. 그러면 어쨌든 똑같이 방금 전에 한 작업, 그러니까 도면을 그리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금방 할게요.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 사각형을 그리고, 그죠? 사각형을 그리고, X를 또 봐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은 DG제되니까 이미 혈압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메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리파인을 해가지고 리파인 할 필요 사실 없지만 일단 아까 도면을 만들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정보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바운더리에 익스포트 디컴포지션 메트의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이렇게 쓰면 여기서 뭘 하겠다고 써있죠. GB라는 건 G와 B라는 매트릭스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OK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워크스페이스에서 G와 B라는 뭔지 모르는 변수가 생긴 걸 알 수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죠. 이걸 딱 갖고 오면 이 다음에는 이제 이 정보를 저장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쓰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라이트 지오메트리 명령을 이용해서 방금 얻은 지오메트리 파일 G를 우리가 좋아하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렉탱글을 만들었으니까 마이 렉탱글이고 지오메트리 파일이니까 주다 이렇게 써서 파일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바운더리 파일, 라이트 바운더리 그리고 B 파일을 또 이번에 원하는 파일 이름으로 렉탱글 B로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일이 만들어져. 이번에는 매번 이렇게 익스포트 하기 귀찮으니까 딱 보시면 마이 렉탱글 B와 마이 렉탱글 G라는 뭔가 무시무시한 B를 보시면 뭐가 무시무시한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뭐 알 필요 없어요. 뭐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걸 갖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PD 툴박스가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다 했어요. 이 파일만 갖고 있으면 PD 풀 수가 있습니다. 해볼게요. 처음에는 메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했던 문제는 메쉬를 만든 거죠. 메쉬를 만드는 건 init 메쉬라는 명령어인데요.
방금 만든 기하 파일만 있으면 my rectangle g 기하 파일만 있으면 메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파일은 메쉬를 주죠. 메쉬의 원소는 점, 엣지, 그다음에 트라이앵글이 있죠. 이거를 이제 저희한테 주게 됩니다. 메쉬를 만들어줬어요. 점, 엣지, 그리고 트라이앵글. 이 T는 타임이 아니고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러면 이제 리파인 하고 싶어요. 그럼 리파인 메쉬라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또 이번엔 뭘 주냐면 이미 있던 메쉬와 그 기하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y G와 이미 내가 갖고 있던 메쉬를 주면 더 성긴 메쉬를 주게 돼요. 메쉬를 리파인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PD를 써야 되겠죠. 이번에 PD 기억이 나시죠? 코에피션트 3개인데 C콜 1이라고 줘야 되고 A콜 0이라고 줘야 되고 그 다음에 F를 줘야 되는데 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F 앞에 뭐 이상한 게 붙어있는 것 같죠? 그쵸? 이 어퍼스트로피는 안에 있는 것을 문자로 취급하라는 뜻이에요. 문자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문자가 없으면 지금 이것들은 전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를 이용해서 뭘 줘야 되는데 F가 사실 숫자가 아니죠. 이게 X제곱이라는 어떤 포뮬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포뮬러를 안에 매트의 명령을 넣고 그냥 바깥에는 문자를 줘서 이러한 그 문자로 된 포뮬러 자체를 주는 거예요. 코딩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문자 자체를 포뮬러를 주면 얘가 자기가 알아서 네가 어떤 명령을 줬구나. 그럼 내가 알아서 이 X제곱의 값을 계산해서 줄게. 이런 식으로 레벨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방금 본 대로 C콜 1이고 A콜 0이고 그 다음에 F 이꼴 X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어서 주면 PD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PD를 풀면 돼요. PD를 푼 명령어는 일렉트 PD를 푼 명령어는 PD인데 난리니어 PD도 풀 수 있다. 이런 뜻으로 PD 난리니어 함수를 씁니다. 필요한 것은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이미 바운더리 컨디션 파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마이 렉탱글 B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리드를 주고요. PP 메쉬를 주고 개수를 줍니다. 이러면 문제가 다 풀렸어요. 그러면 다시 위를 보실까요? 위를 다 보시면 이렇게 뭐가 만들어졌죠. 이제 싱글이니까 해가 만들어졌으면 똑같이 서피스 응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서피스가 아니고 PD 서피스죠. 이번에는 그 메쉬 그리드가 렉탱글러 그리드가 아니고 그 트라이앵글러로 된 F060 그리드니까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점의 위치와 트라이앵글 위치를 쓰고 그럼 U를 주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답이 뭔지 아까와 똑같은 답이 나왔죠?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아까 했던 방법으로 아까는 컨투어로 그려봤었죠? 컨투어로 그릴 수 있고요. PD 컨투어 명령으로 컨투어로 그릴 수 있고 그다음 메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어요. 메쉬로 그려줘. 이렇게 메쉬로 그릴 수가 있어요. PD 툴박스로 우리가 했던 작업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저장을 해놨는데 방금 했던 코드가 이제 작성해놨죠. 우리가 지오메트리 파일과 바운더리 파일만 갖고 있으면 PD 툴박스가 띄울 일 없이 그냥 원하는 결과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번. 그리고 더 복잡한 작업들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문제 다 풀었고 몇 가지 코멘트만 하면요. 한 가지로 자, 이렇게 풀었는데, 뭐 답이 나왔어요. 이제 PV 서피스 뭐 해서, 뭐야, 이거, 트라이앵글러 메쉬 그리드, 이거 뭐야, 무서워, 그죠? 트라이앵글러 그리드 있으니까 좀 다루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렉탱글러 그리드로 바꾼 다음에 풀면 우리가 가공하기가 더 쉽겠죠? 그 문제를 렉탱글러 그리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한 함수를 렉탱글러 그리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렉탱글러 그리드를 정확히 적당히 만들어 줍시다. 우리가 0부터 1까지였고 30개 정도 만들고 렉탱글러 그리드 Y축을 0부터 1까지였고 그러면 30개 정도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한 소에서 U를 렉탱글러 그리드 예상에서 정의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X는 이제 렉탱글러 그리드에서 U 값이다. 미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트리고널 투 그리드라는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렉탱글 그리드를 쓰고 함수값 쓰고 우리의 렉탱글 그리드가 F의 그리드, 렉탱글 그리드를 이렇게 써주면 위 XY는 이제 그 렉탱글 그리드 상에서 정의된 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렉탱글 상에서 얼마든지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더블 인테그레이션도 할 수 있겠죠. 가장 쉬운 트래퍼드를 더블 인테그레이션을 배웠는데 Y로 나중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X로 먼저 접근하고 이렇게 이제 이중 접근한 값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죠. X로 한번 접근하고 그다음 Y로 한번 접근하고 이런 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 이름이 PD 난민이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난 난민도 풀 수 있어 이런 뜻이겠죠. 실제로 인젝티브 경우에는 이 문제들이 난리니어도 풀 수 있어요. 난리니어 문제도 풀어줍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x.제곱을 넣어서 문제를 풀었죠. u와 u 서브 x와 u 서브 y도 명령어를 제공을 해줘요. u는 u를 쓰고 u 서브 x는 ux를 쓰고 이렇게 써주면 그 포싱텀이나 코에피션트 텀에다가 이러한 난리니어 항들을 이러한 것들을 조합해서 난리니어 항을 얼마든지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싱텀이 u의 제곱이었으면 x.제곱이 아니라 u.제곱으로 이렇게 넣어서 하면 돼요. 이것들을 얼마든지 조합해서도 문제 풀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일렉틱의 경우에는 아주 기분 좋게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나 뭐야 이런 명령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직접 그 메쉬그리드가 있으니까 메쉬그리드에다가 내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값을 넣어가지고 다 이렇게 주고 싶어. 그게 낫지 않느냐, 그게 더 멋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제한적인 부분에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화성 2D를 다시 한번 열면요. 아까 이렇게 풀었죠? F 이퀄 요걸 넣어서 풀었는데 또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정말 x의 제곱값이니까 너가 x의 제곱값을 각각 메쉬그리드에 더 넣어서 풀자는 거죠. 근데 이러려면 사실 바로는 못해요. 왜냐면 그냥 처음에 드는 생각은 x 값이 있으니까 x의 제곱을 각각의 포인트에 할당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줄입니다. p라는 벡터는 p 루트였는데 p는 포인트의 벡터였는데 첫 번째 로가 x좌표를 나타내고 두 번째 로가 y좌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는 x 제곱이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x처럼 보시면 되는 거예요. x 제곱의 값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그냥 그러면 포지션으로 딱 주겠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데 포싱턴에서는 그 트라이앵글 있죠. 하나의 트라이앵글의 중심점에 있는 값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트라이앵글의 꼭지점에서 값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PD 인터폴레이션이라는 함수를 써서 그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각 꼭지점에 있는 값들을 인터폴레이션해서 중앙에 있는 값으로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트라이앵글을 쓰고 기존에 있던 방금 만든 포인트에서의 값을 넣어서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그 F를 이렇게 만들어진 F를 이제 값으로 쓰면 돼요. 또 한 가지는 F를 트랜스포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버터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컬러 버터를 원해서 트랜스포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사소한 것들 지켜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징글징글하죠.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난리니어 문제를 풀겠다 하면 여기 문제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코에피션트가 u 제곱이다. 그럼 u가 뭔지 모르죠. 그렇죠? u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미리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죠. 이런 방법도 있긴 있다. 프로그래머의 근성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징글징글하죠? 그 다음에 싱글 파라보를 PD를 풀 겁니다. 누구의 의지로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일렉틱을 했어요. 이제 싱글 파라보를 PD를 풀겠습니다. 일렉틱에서 난리니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내가 계속 강조를 했다면 다른 데서는 다 못 푼다는 뜻 같죠? 그렇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는 일단 리니어 풀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난리니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리니어 파라볼 PD CTK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라플라시안 U 이퀄 뭐 이상하게 제가 마음대로 준 포싱턴이 있고 그 다음에 서클에서 풀 거고요. 시간 0에서 1까지 풀 거고요. 디리시리어 컨디션을 주고
디시 컨디션이 아니고 이니셜 데이터를 컨스탄트 1로 주고 그 다음에 노미널 바운더리 컨디션 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게요. 그러면 D가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이런 형태를 원해요. 이 D, C, 익숙한 꼴이죠? 그러면 D는 1이고, 그 다음에 C는 마찬가지로 또 1이었고, A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싱 텀이 또 나왔죠. 포싱 텀은 공식을 스트링으로 주자. 공식을 스트링으로 줬어요. 그래서 타임은 스칼라고, X는 벡터다. 그래서 스칼라니까 점 곱하기가 아니라 그냥 곱하기고, 벡터라서 점 해트 이렇게 해서 공식을 딱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정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PD를 만들었죠. 그러면 같은 코드를 이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지오메트리 파일과 바운드리 컨디션을 이제 줘야 되겠죠. 서클을 이제 만들었어요. 서클에 노미널 바운드리 컨디션 줬어요. 이걸 한번 살펴보죠. 툴은 이제 필요는 없는데 서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려보죠. 그럼 PD 서클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PD 서클 오리진에서 그러니까 X좌표는 0이고 Y좌표는 0이고 반경이 1인 서클을 들어달라 이러면 자동으로 이제 PD 툴박스가 떠서 그림을 딱 그려줍니다. 그럼 이제 바운더리 줄게요.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 모드를 하면 4개의 화살표로 이제 쪼개가지고 서클이 구성이 돼 있어요. Shift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은 노이반 컨트롤을 바꾸고 딱 공식을 딱 볼게요. 그러면 이건 뭐지? N은 노멀 벡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 프로덕트고 그 다음에 시그레덴트예요. 여기 괄호가 있어서 시그레덴트이고 더하기 Q 이퀄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역 Q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플럭스 항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소스 항인데 소스가 없는 거니까 노이만 00 디폴트가 맞습니다. OK를 딱 하면 화살표들이 전부 화살표들이 전부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빨간색이었죠? 그러니까 빨간색은 디리시의 컨디션이고 파란색은 노이만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바운더리 컨디션 익스포트를 해야 돼요. 익스포트를 하고 아까처럼 W 지오메트리, W 바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면 되는데 이미 다 해봤거든요. 여기서는 마이서클 B, 마이서클 B로 아까처럼 이제 파일을 저장해놨습니다. 이제 그게 있으니까 PD 툴박스에도 더 필요 없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서 보시면 똑같이 이니셜 메쉬를 처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리파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니셜 데이터를 주고 뭐 어떻게 PD를 정해주고 문제를 푸는데 이니셜 데이터를 주는 거 한번 볼까요? 이니셜 데이터가 그냥 컨스탄트 1이었죠? 그래서 이니셜 데이터를 주는데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컨스탄트는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근데 각각의 방법들이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은 이니셜 데이터가 그냥 컨스탄트니까 컨스탄트다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컨스탄트다. 제일 쉽죠? 그 다음은 이니셜 데이터를 각 점에다가 다 주는 거예요. 각 점에다 이니셜 데이터 다 주겠다. 두 번째 방법인데 이게 처음은 맨 앞에 있는 거는 P라는 벡터의 컬럼 사이즈를 갖고 오는 거죠. P라는 매트릭스는 각 로가 X점, Y점을 나타내고 각 컬럼이 점들의 개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점의 개수에 해당하는 컬럼 벡터를 만들어서 각각의 자리에다 전부 1을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점에다가 다 이니셜 데이터를 줄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고 더 복잡한 방법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더 일반적인 방법인데 내가 원하는 특정한 부분에만 이제 이니셜 데이터 주고 싶을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특정한 경우인데 사실 여기 홀도메인이죠. 홀도메인이고 홀도메인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이하라고 할게요. 1 이하인 그 부분에 대해서 1을 주는 거죠. 그 특정한 부분은 사실 홀도메인이 되는데 이것도 쉽습니다. 처음에는 0으로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유제로를 이제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인덱스들을 찾아요. 파이브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게 x 같은 거라고 그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 이하인 그런 인덱스들을 다 찾아서 그 인덱스 위치에다가 정확히 1의 함수를 다 넣은 거예요. 1은
분수를 다, 매트릭스에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아니라, 나 0.5면은, 반경의 루트 0.5인 그런 서클에만 이제 이니셜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고급이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그 리스트를 정하면 돼요. 내가 어느 시간에서 문제를 풀고 싶은지, 그러니까 뭐 0.1에서부터 풀고, 0.2에서 풀고, 0.3에서 풀고, 그래서 결국 1에서도 풀고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솔루션을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는 거죠. 각각 시간에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최종 시간 1에서의 값만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를 정해주고, 요번에는 파라보일이라는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이니셜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타임의 리스트를 넣고, 바운드표를 넣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들, 뭐, 서피스를 넣고 이러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 같은 방법으로 이제 해가 나올 텐데, 그 뒤에 부분이 시간이 돼서 최종 시간에서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PD 서피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실행을 시켜주면 이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레디얼하게 생겼겠죠? 시간이 잃을 때 이제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싱글 파라보릭 PD와 일리프 PD를 2차원에서 푸는 방법을 배웠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아이겐 모드 프로그램이나 하이퍼볼리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20분을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33분쯤에 이제 다시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